네, 귀로 듣는 창업 정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구독 경제와 창업이라는 주제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경제와 창업. 네. 이 내용을 준비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자,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소유 경제와 공유 경제를 넘어서서 구독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구독 경제. 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구독 경제는 신문이나 우유 배달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처럼 구독 경제는 구독자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불하면 공급자가 일정 기간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유통 서비스입니다. 매일 신문, 잡지, 우유가 배달되는 것처럼 구독 경제는 소비자가 회원 가입을 하고 매달 일정액의 구독료를 지불하면 정기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제 모델입니다. 현재는 신문 잡지에서 자동차, 명품 의류, 가구, 식품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정기 배송 또는 정액제 멤버십 형태로 구독 경제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신문이나 잡지, 우유 정도를 이제 구독 경제 하나의 카테고리로 넣어서 있었는데 그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확장된 이유는 뭘까요? 자, 제가 분석한 거로는 첫 번째가 데이터 기술의 발달입니다. 두 번째는 저렴하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네, 기술의 발달, 또 가격 대비 저렴하다, 또 편리하다. 이렇게 세 가지 큰 범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인데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데이터 기술의 발달,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자, 예전에는 어떤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정확하게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팔고 보자는 형태의 마케팅이 유행했었죠. 그러나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정확하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우유 배달하듯이 아침에 창거리를 배달을 하고 내가 필요한 시간대에 차를 쓸 수가 있으며 필요한 가구, 의류까지 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자, 또 저렴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했는데 뭐 비교 대상이 따로 있는 겁니까? 자, 우리가 물건을 사서 소유를 해서 쓰는 것을 비싼 물건을 사서 쓰는 것보다는 빌려서 쓰는 것이 저렴한 세상이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차를 사는 것보다 장기 렌트해서 쓰는 것이 쌉니다. 차의 가격이 한 7천만 원짜리 정도라고 하면 5년 동안 한 달에 55만 원만 내면 그 차의 거의 반값인 3,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뒤에 내가 그 차를 중고로 사던가 다른 차를 또 바꿔 타면 됩니다. 거기에 보험이나 수리비 등등이 포함돼서 나가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죠. 네, 자동차 리스와 렌트를 이야기하는 건데 좀 이건 약간 좀 의견이 분분하기도 해서요. 예. 약간 논의를 하고요. 네. 자, 세 번째, 좀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편리성. 구체적으로 또 어떤 점들이 좀 편리성을 더 증가시킨다는 걸까요? 자, 일단 신청을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창거리나 음식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면 매일 혹은 매주 가는 마트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필요한 물건이 매일 아침 문 앞에 놓여 있으니까요. 또 다른 것은 가구를 렌트를 하시면 이사를 갈 때 이삿짐이 간편해집니다. 가구를 들고 갈 필요 없이 반납을 하고 이사 간 곳에서 다시 렌트를 이어서 하면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기존의 소유 경제보다 편리합니다. 그렇다면 구독 경제 모델의 비즈니스 모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구독 경제 모델은 정기 배송 방식, 렌탈 방식, 무제한 이용 방식의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정기 배송 방식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정기 배송 방식은 신문, 잡지, 화장품, 면도날, 셔츠 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침마다 죽이나 식품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등장을 했고요. 그 외에도 정기 세탁 서비스, 화장팩, 밀키트 서비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이한 것이 취미를 배달한다고 합니다. 홈캉스, 커피 핸드드립, 석고방향제 만들기 등의 배달하는 서비스도 나왔고요. 제가 주의 깊게 본 서비스 중 한 가지가 큐레이션, 즉 고객 맞춤형 책을 예쁘게 포장해서 배달하는 서비스도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나만의 책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고객의 데이터가 쌓여 있으니까 이분이 원할 만한 책을 아침에 배달을 해주는 거죠. 네, 랜덤은 아니고요. 랜덤이 아니고요. 성향을 파악해서. 그렇죠. 성향을 파악해서. 자, 렌탈 방식. 이건 뭐 기존에 이미 여러 가지 많은 그 항목들이 이미 렌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좀 들어주시죠. 자, 렌탈 방식 유명한 게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저도 다 쓰고 있거든요. 예. 다 하고 있고 렌탈 방식은 스마트폰과 자동차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명품 렌탈의 경우 고가의 제품을 일정 기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반납하거나 교환하는 서비스 방식입니다. 거기서 자동차, 명품, 의류도는 사실 사기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네. 근데 빌려서 일정 기간 사용하면은 이게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명품 의류를 정기 배송하는 스트리밍 명품 배달 서비스가 있고요. 개인 납치용 언더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고 3개월마다 미술 작품을 배송해주는 오픈 갤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3개월마다 우리 집에 걸려있는 그림이 바뀌는 거예요. 네. 자, BM땡에서는 미니를 제공하는 올더타임 미니, 각종 자동차 장기 렌트 서비스는 이미 대기업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무제한 이용 방식이 있는데, 이건 뭐 요즘 데이터 무제한 이용 방식이라고 좀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좀 익숙한 단어이긴 한데요. 네. 좀 자세한 또 예를 좀 들어주시죠. 자, 무제한 영화를 보는 넷플땡땡, 왓땡 등이 있습니다. 무제한 음악을 들어서 멜땡, 벅땡, 지니땡땡이 있는데요. 자, 이 서비스의 경우 정보나 자료를 일정한 금액을 제공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화나 게임, 음악 같은 경우 이외에도 업무적으로 논문을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요. 일정한 금액을 회사에서 지불하고 사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프로그램을 다 샀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구독 서비스로 프로그램을 전부 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데이터 싸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구독 경제 지금 장점을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또 분명히 이 과도기 아니겠습니까? 예. 뭔가 좀 아직은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불이라는 겁니다, 일단. 예. 구독 경제는 일단 구독을 시작하게 되면 계약에 묶이기 때문에 변경이 힘듭니다. 뭐 우유 같은 거야 배달을 신청하고 다음날 뭐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네. 근데 차를 계약하거나 가구, 기타의 고가의 물건을 계약하고 나서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이 큽니다. 따라서 잘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겐 이런 위약금 제도가 일종의 안전장치로 활용이 되죠. 네. 그렇다면은 창업의 기회, 창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구독 경제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까요? 우선 자신의 직업이나 취미 등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항공권을 싸게 구입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정기 메일 서비스로 1년에 수천만 원을 버는 경우도 있고요. 체육교사인데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정기 회원을 만들어 필요한 정보를 필요할 때 무제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수입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자신이 생산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플랫폼에 올려서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 플랫폼 싸움, 예. 구독을 포함해서 이제 기존의 포털들이 이제 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좀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방식으로 현재 또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국내의 그 N사와 K사가 구독 경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기업인 A사도 구독 경제를 지금 들어와서 도와주고 있죠. 이들이 도와주는 방식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만약 내가 면도날을 매일 구독하는 사람에게 보내려고 한다면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면도기를 우편으로 포장해서 보내야만 할 겁니다. 네. 게다가 구독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인원과 장비와 창고가 필요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풀필먼트 서비스, 즉 창고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쉽게 가능합니다. 일단 기간별 물건을 몽땅 창고에 보내놓고선 구독자가 늘어나는 대로 차례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늘어나면 일단 있는 물건을 팔면서 구독자가 늘어나는 만큼을 다시 주문해서 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동차, 창고, 사무실들을 구독하는 방식의 서비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제 직접적인 사업보다도 창고업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군요. 그 창고 대여업도 지금 나와 있어요. 땅하고 이것만 빌려주면은 자기들이 거기다 건물을 짓고 그거 하고 일정 금액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구독 경제와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약간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오늘 또 좀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예. 구독 경제는 구독자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불하면 공급자가 일정 기간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유통 서비스입니다. 기술의 발달, 저렴함, 편리함 때문에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기 배송 방식, 렌탈 방식, 무제한 이용 방식이 3가지 모델이 있으며 만약 구독 경제 창업을 원하신다면 자신이 직업이나 취미 중에 작게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모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대형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보다 쉽게 구독 경제 창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한 창업.